장마철도 아닌 상황에서 전남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영농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풀사료가 물에 잠겨 못 쓰게 됐고 모내기 시기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광주기상청이 올해 여름은 더 더울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고온다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김포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보상을 논의하자는 제주항공 측에 항의하며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가 갯벌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습지에 여러 염생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봄 비가 많이 내리고 이상 저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기후 여파로 소먹이로 쓰이는 풀사료는 수확을 못하고 있고 모내기 일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논. 소먹이로 쓰이는 사료용 풀 라이그라스가 한창 수확돼야 하지만 듬성듬성 보입니다. 이맘때면 한우 농가에 공급돼야 할 식물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 수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라이그라스 수확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에 젖은 라이그라스가 이렇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라이그라스는 물에 오래 잠기면 썩기 때문에 사료로 쓸 수 없는 작물. 수확을 못하면 라이그라스 확보가 어려워져 소 사료값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뭐 거의 안 났지 않습니까? 안 나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이거 수확도 못하고 여 밑에는 바로 엎었습니다요. 5월 기준 전남 지역 평균 강수량은 170mm.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2배 넘는 수준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기후는 벼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내기 시기가 일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이상고온으로 벼 종자가 부실해진 데다 올해는 이상저온으로 생리장애가 겹친 상태. 특히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농가에서는 모내기 시기가 늦춰지면 땅속에 동면하던 왕우렁이가 깨어나 어린 모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데 늦었는데 우렁이는 벌써 깨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요. 그냥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모를 심으면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왕우렁이 피해를 막기 위해 논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20일 이상 육묘한 모를 이양하라고 강조합니다. 왕우렁이 월동 문제는 이제 겨울철 기온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나라 기상에 적응이 됐다고 보시고 대비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어린 모 이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20일 이상 육묘해서 적정 시기에 이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비와 이상기온이 농작물 재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이제는 작물 수확 시기뿐 아니라 파종 자체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지속된 이상 저온으로 과수 착과 불량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순천시가 피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배와 사과, 복숭아 등 이상 저온의 영향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상 저온 피해 과수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조사는 농업인과 이장, 행정복지센터의 합동조사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남도에 보고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고 무더운 날씨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인도양과 태평양 해수면 기온이 높아지고 고온다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6월 강수량은 119에서 214mm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름철 기온의 경우 7월은 평년 수준인 24에서 25도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고 8월은 봄철 유럽에 눈이 적게 쌓인 영향 때문에 평년 수준인 25에서 26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논의하겠다는 제주항공사의 입장을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23일 김포국제공항에 모여 아직 참사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항공 측이 보상과 관련해 협의하겠다고 안대문을 보낸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여객기 부품 교체 인증서와 정비 이력, 조종사들이 조류 충돌을 대비해 어떻게 훈련을 실시했는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갯벌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가 숲보다 50배나 빠르기 때문인데요. 순천시와 지역 봉사단체가 갯벌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해마다 6,9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순천만 갯벌입니다. 승용차 2,900대가 뿜어대는 탄소를 갯벌이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갯벌을 비롯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환경부는 이 블루카본이 나무나 숲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빠르고 저장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오는 2017년까지 2.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갯벌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순천만 갯벌의 수로 입구를 40년 전 폐업한 굴 양식장이 막아 수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굴 양식장 면적은 축구장 8개 크기에 해당하는 6헥타르. 현재는 굴 부산물과 바위를 다 제거해 화포해역 갯벌 복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굴초 관리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유용융자를 넣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5년 동안 이 굴초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5년 동안 순천만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봉사단체들도 갯벌 복원에 진심입니다. 칠면초와 함초 같은 염생식물의 씨앗을 갯벌에 직접 옮겨 심겠다며 순천시의 역으로 제안한 겁니다. 칠면초는 수질 정화뿐만 아니라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식물. 지난해 10월 봉사단체가 자체 예산 6천만 원을 써서 칠면초와 함초를 심었습니다. 조류의 영향을 받아 이식지 주변까지 칠면초가 확산돼 7개월이 지난 현재 높은 생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보존 프로젝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환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부차적으로 환경보존, 생태계, 다양성 증진, 환경 정의 실천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갯벌의 중요성. 거대한 생태계 정화 장치의 갯벌을 되살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의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연구의 진심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에서 5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남 영암군 사무읍 대불산단에서는 23일 아침 9시 20분쯤 선박구조물 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 최모 씨가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암 대불산단에서는 지난 17일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40대 근로자가 쓰러졌고 나흘 뒤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전남의 한 전통시장에서 선거 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공직자들의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23일 열린 주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민감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한 공무원은 용역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소재지구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무안 구제역 방역지역의 이동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무안 3km 방역지역 소, 돼지, 염소 178개 농가에 대한 1, 2차 임상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정 폐쇄 중이던 무안 가축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을 전제로 25일부터 재개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경전선 가운데 벌교육과 고흥을 연결하는 노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전 전략 모색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23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 토론회를 열고 이번 노선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철도 건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